본 영상은 간이식 환자의 투약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식 후 복용하는 약물은 그 목적과 복용법이 다르며 정확하게 복용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후 복용하게 되는 약물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여 거부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이식된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 예방약을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은 수혜자의 병든 간을 대신해 기증자의 건강한 간의 일부를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식된 간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는 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 이식된 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적절한 양의 면역 억제제가 사용되면 거부 반응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면역 억제제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역 억제제의 양이 부족하면 거부 반응이 생겨 이식된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면역 억제제에는 타크로리무스와 사이클로스포린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본 면역 억제제에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이코페놀레이트 성분의 면역 억제제를 추가해 세 가지 약물을 병용하는데 주로 이식 초기에 이 3중 요법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약물을 병용하게 되면 면역 억제 효과가 커질 수 있고 각각의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초기에는 거부 반응 억제를 위해 비교적 강하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복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정확한 약물 농도 확인을 위해 검사 당일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는 공복 상태에서 체열한 후 약을 복용합니다. 간이식 후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크로리무스 성분의 면역 억제제에는 프로그랍, 타크로벨, 아드바그랍 등이 있습니다. 이식 초기에는 주로 하루 2번 복용하는 프로그랍 또는 타크로벨을 복용하게 되며 추후에 하루 1번 복용하는 아드바그랍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미리그램 단위로 처방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은 용량별로 색과 모양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랍 2.5mg을 복용해야 한다면 하얀색 2개, 노란색 1개를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 시간은 병원에서 복용하던 시간과 동일하게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면역 억제제에는 산디문이 있으며 하루 2번, 공복에 복용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메치론을 면역 억제제로 복용하게 되며 하루 2번,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메치론의 경우 장기 복용 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복용량을 감량하거나 일정 기간 복용 후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성분의 면역 억제제에는 셀셉트, 마이렙트, 마이폴틱 등이 있으며 하루 2번 공복에 복용합니다. 그 외에도 에베로리무스 성분의 서티칸, 시로리무스 성분의 라파뮌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간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동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항감염 약물을 복용합니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셉트린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니스타틴 시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용법과 용량이 다르므로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복용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로는 조비락스 또는 발트렉스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용법과 용량이 다르므로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복용합니다. 간 기능의 회복을 돕기 위해 우루사와 같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과 같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위보호제를 복용합니다. 혈관을 연결해 놓은 부분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트릭스나 플라빅스, 와파린 등의 혈전 방지제를 일정 기간 동안 복용합니다. 피를 묽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치과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식 전 간이 나빠진 원인 질환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B형, C형 간염이 있던 환자는 이식받기 전 복용하던 치료제를 계속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간 종양이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종양 재발 유무를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간 이식 환자도 필요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식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필요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간 이식 후 약물 복용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복용은 휴대폰 알람이나 메모 등을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면역 억제제의 복용을 잊어버렸거나 사정에 의해 제 시간에 먹지 못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을 조금 연장하여 복용하도록 합니다. 다음 복용 시간이 다 되어 생각이 났다면 해당 복용분은 건너뛰고 다음 복용량부터 복용합니다. 이때 2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이 누락된 경우 다음 진료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감기약, 진통제를 포함한 일반 약, 한약, 생약, 건강보조식품 등을 임의로 복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면역 억제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거부 반응이 생기거나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열제나 소화제의 경우 한두 번 복용은 가능하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내국인의 경우 장기이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병원으로 방문하시며 외국인의 경우 국제진료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 직후 바로 구토해 약 모양이 그대로 보이면 동일한 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다시 복용합니다. 약에 따라 재복용 여부가 다르므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센터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진료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고 계속 구토하는 경우에는 빨리 인근 병원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 이식 후 투약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간 이식 후 투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